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상원 법안 1582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 법안을 둘러싸고 뭐랄까 시각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있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까지. 그렇죠. 특히 이게 바로 내일 2025년 6월 17일에 상원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금융시장의 신뢰를 좀 높일지 아니면 오히려 알트코인 매도를 확 촉발할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지니어스 법안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이건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지니어스 법안 정확히 뭘 다루는 법안인가요? 핵심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달러 같은 거죠.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 아, 스테이블 코인. 네. 법안 이름 지니어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기반 구축 이런 거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참 거창하네요. 지니어스다니.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인 골자는 이거예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X, 심지어 트럼프 가족이나 외국 기업까지도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운영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금융 서비스가 더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구성인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혁신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데 지지하는 쪽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지지자들이 가장 크게 보는 건 역시 규제 명확성이에요. 이게 딱 정해지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크죠. 금융혁신도 빨라질 거고요. 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내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파이 시장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 특정 자산 보유자들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XRP나 XLM 같은 특정 암호화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법안이 자기들 자산 가치를 높여주고 또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더 넓게 보면요? 더 넓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국경 간 결제를 훨씬 빠르고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중요한 금융 혁신으로 보는 거죠. 음, 미국 은행들도 그럼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나요? 네,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큰 흐름의 일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던데 특히 잭리드 상원 의원 비판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리드 의원은 이 법안 초안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심지어 외국 기업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자본 비율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적인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터지면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나 2000년대 금융위기 때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죠. 규제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죠. 네, 맞아요. 규제 당국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고객 돈을 함부로 쓰거나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만한 충분한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아, 테더. 들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테더가 미국이 아니라 엘살바도르 같은 역외 지역에서 발행되거든요. 이게 북한의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쓰였다는 의혹도 있고요. 추정액이 한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50억 달러요? 와, 네. 그 외에도 테러 자금 지원, 러시아 제재 회피, 인신매매, 사기, 마약 밀매, 랜섬웨어 공격, 이런 온갖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요. 한 해 동안 170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는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테더 같은 곳에 오히려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리드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법안이 통과되면 테더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3년 동안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을 다 맞추지 않아도 미국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받게 돼요. 아, 3년이나요? 네. 지난 회기에 미 재무부에서 테더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을 요청했는데 그게 입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지니어스 법안 초안에도 관련된 규제가 빠져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인 거죠. 리드 의원이 그래서 관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이에 상충 문제도 거론되던데요.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때 상무장관 후보였던 하워드 루티닉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통해서 테더의 준비금을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아, 또 트럼프 가족이 지금 USD1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이 명칭 사용을 뭐랄까 암묵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제 당국한테 규칙 만드는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뭔가 더 큰 시스템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좀 수상한 역외 기업들한테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세금 내는 데 쓰이거나 하면서 거의 법정 화폐처럼 통용된다면 미국 달러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시장 상황이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당장 내일 표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꽤 커질 수 있어요. 만약에 부결되거나 지연된다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알트코인 같은 데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타이밍도 좀 그렇죠. 리플 같은 회사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네, 리플이 최근에 대규모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시점도 그렇고요. 또 다른 주요 발행사인 서클이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이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꽤 크지 않나요? 엄청 크죠. 이미 전체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쓰이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만 해도 50억 달러가 넘어요. 와, 지니어스 법안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사업 모델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준비금 운용에서 얻는 수익이 주수입원 중 하나인데 이걸 이용자랑 나누는 게 금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업 모델을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파이 서비스 쪽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인 지위 변화 가능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는요, 현금은 중앙은행의 빚이잖아요. 실물 돈이든 디지털 토큰 형태든, 그리고 예금은 상업은행의 빚이고요. 장부에 기록되는 형태죠. 네. 근데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는 최종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산으로 취급돼요. 지니어스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국채를 담보로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돈처럼 널리 쓰이게 된다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복잡하고 또 중요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지니어스 법안은 금융혁신이라든지 막대한 투자 유치 같은 밝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불법 자금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또 잠재적인 이해상충 같은 어두른 그림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법안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돈의 본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공적인 화폐 시스템과 공존하거나 이걸 대체하게 될 때 우리가 의존하는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